2023년 네이사 시무주망 딥스페이스 네트워크의 한 관측소에서 비정상적인 데이터 펄스가 포착되었습니다. 패서딘에 있는 제트 추진 연구소 JPL의 새벽 근무자는 처음에는 이것이 국지적인 간섭, 즉 기존 송전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흩어진 메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펄스는 다음에서 발생했습니다. 보이저에서 2, 원격 측정 데이터에서 결함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부분이 알려진 오류 범주에 맞지 않는 구조화된 패턴을 드러났습니다. 보이저 2호는 평범한 우주선이 아닙니다. 1977년 8월 20일 발사된 보이저 2호의 임무는 태양계 외곽을 감사하고 성간 우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50년이 지난 지금 이 우주선은 지구에서 120억 마일, 약 190억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묵묵히 항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이저 2호는 쌍둥이 보이저 1호와 함께 인류가 만든 가장 먼 천체이자 여러 면에서 가장 외로운 천체입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고독은 깨졌습니다. 수신된 신호는 전혀 의미가 없었습니다. 보이저 2회는 인공지능도 학습 능력도 즉흥적인 대처 능력도 없습니다. 1970년대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구조이며 모든 명령은 미리 프로그래밍 되어 있고 엄격하게 보안이 유지됩니다. 탐사선은 성간 자기장, 우주 입자, 그리고 방사선 측정값 등 기본적인 과학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패킷에는 뭔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좁은 대역으로 변조된 반복적이고 수학적으로 정확한 전파 펄스 시퀀스, 거의 음악적인 신호였습니다. 그것은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기술팀의 첫 번째 반응은 시무주 네트워크, 딥 스페이스 네트워크의 오류 및 간섭 기록을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스템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진동, 전자기 서지, 기록된 오류는 없었습니다. 모든 중복 신호는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신호는 실제로 보이저 2호에서 온 것이었고 응답 시간은 현재 거리와 일치했습니다. 다시 말해 반사되거나 시뮬레이션된 것이 아니라 방출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탐사선으로부터 받은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그래프로 살펴보면 그 내용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거의 기하학적 대칭을 이루며 반복되는 파동들이 밀리미터 단위의 멈춤과 가변적인 미세 주파수를 흩뿌리며 스펙트로그램으로 전치했을 때 소수 수열의 특징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위장된 공황의 첫 번째 불꽃이었습니다. 신호과학에서 전송의 소수와 조화 수열을 사용하는 것은 자연의 지문이 아니라 이성의 지문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이 순서는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대 천체 물리학의 불문율 중 하나를 깨뜨렸습니다. 즉, 성간공허는 실제로 인간의 존재에 무관심하고 귀머거리라는 생각입니다. JPL팀은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프로그램인 세티를 가동했습니다. 음모적인 충동 때문이 아니라 변조 패턴이 수십 년 동안 우주 신호에서 찾아왔던 신호 유형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세티 확인됨. 구조가 스마트 코딩과 호환됩니다. 아직 명확한 메시지는 없었지만 형식은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비될 듯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45년 넘게 진공 상태에 고립되어 재프로그래밍이 불가능한 물체가 어떻게 갑자기 펌웨어에 포함되지 않은 구조화된 시퀀스를 생성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시간 속에 고정된 기계가 어떻게 다음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처럼 보였다. 응답. 엔지니어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보이저 2회 전송된 명령의 전체 이력을 검토했습니다. 업로드도, 패치도, 새로운 코드도 없었습니다. 기본적인 유지 보수 및 궤적 수정 명령만 있었습니다. 회로 성능 저하로 인한 내부 오류라는 가설도 기각되었습니다. 우주선의 내부 중복성 때문에 이러한 질서 있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류는 질서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결함은 수학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긴장이 집단적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JPL의 통신 엔지니어 중 한 명이다. 30년 경력의 베테랑은 그 느낌을 조용히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누군가 만졌거나 사용되었을 겁니다.
그 문장이 방의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보이저 2호가 사용되었다면 더 이상 인간의 통제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졌다면 물리적 흔적을 남기지 않고 우리의 기기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에너지 펄스도 중력장도 눈에 보이는 왜곡도 없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방정식에서는 매우 명확하게 드러나는 아주 작은 변화일 뿐입니다. 다음 질문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 지금인가? 40년이 넘게 탐사선은 침묵 속에서 표류했습니다. 기계적, 기술적, 예측 가능한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근접, 간섭 또는 존재를 시사하는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상 현상이 전혀 없다는 것은 과학자들에게 항상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마침내 우주는 멀어진 만큼 무관심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일, 맥박이 아니었습니다. 신호는 몇 분간 지속되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당혹스럽습니다. 보이저 2호는 극히 제한된 전력권, 즉 매년 감소해야 하는 열전 발전기로 작동합니다. 각 송전은 임무 수행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정밀하게 계산된 귀중한 자원을 소모합니다. 계획 외의 지출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송전은 매우 길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기술적 관점에서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관련 원격 측정도 없었고 새로운 과학적 정보도 없었습니다. 단지 코드, 시퀀스, 구조만 있었을 뿐입니다. 누군가가 또는 무언가가 그 메시지를 내보내도록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에게는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그랬을까? 응답이었다면 대화였고, 서명이었다면 존재였고, 함정이었다면 초대였습니다. 이 모든 가능성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능성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말을 건 게 아니었습니다. 초기 분석이 끝날 무렵 훨씬 더 불안한 세부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신호의 리드미컬한 패턴은 확대하면 보이저의 골든 레코드에 사용된 변조 유형과 유사한 미세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골든 레코드, 50마스의 인간 언어로 환영 메시지를 담은 바로 그 음반, 지구의 소리, 그리고 음악 선곡, 어둠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누군가의 재치로 탐사선의 심장부에 우연히 보내진 희망의 캡슐. 하지만 지금은 어둠이 소리 지르며 방역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내용은 아직 아무도 번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세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신호의 숨겨진 특징인데 초기 분석에서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미묘하지만 우리가 우주와 우리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바꿀 만큼 강력합니다. 보이저 효과. 침묵이 대답할 때 보이저 2호 신호의 영향은 제트 추진 연구소의 무균실이나 천체 물리학 저널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예비 기술 보고서가 유출된 지 72시간 만에 전 세계는 이미 반응했습니다. 공황 상태가 아니라 현재의 질서에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로 반응했습니다. 구조적 의심의 물결.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회의적인 의심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심하는 의심입니다. 문명을 뒷받침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재구성합니다. 그토록 소란스러웠던 이유는 신호의 내용뿐만 아니라 상징적 본성 최초로 인간의 인공물이 태양계의 경계를 넘어 불가해한 무언가에 닿았을 때 그 인공물은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로가 아니라 패턴으로, 리듬으로, 형태로, 존재의 언어로 말을 건넜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능성 자체가 침묵의 확신이 무너진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 심지어 가장 회의적인 사람들조차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 너머의 생명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 우주 방정식에서 우리의 위치에 관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저 무시당했을 뿐일지도 몰라요. 발표와 같은 주말, 세티 웹사이트는 1977년 유명한 와우, 신호 이후 최고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성간 메시지에 관한 오래된 책들이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다시 올랐습니다. 팟캐스트, 유튜브 채널, 포럼에서는 논쟁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히스테리가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집단적 지적 경이로움, 마치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중력으로 말하는 존재에 의해 자극받은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분야에 흥미로운 영향을 미쳤습니다. 학계에서는 계산 언어학, 정신철학, 신경과학과에서 신호 패턴을 해독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즉 눈에 보이는 발신자가 없이도 모든 메시지를 해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지성과 마주할 때 보이고 싶어 하지 않지만 이해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겠는가? 종교계에서는 이 신호가 예상치 못한 불안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양한 전통의 신학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 신비주의 문헌 전문가인 요나탄 레비 랍비는 한 인터뷰에서 아마도 우주에서 신이 침묵하는 것은 악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석하다 우리가 침묵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일지도 모릅니다. 동시에 사도좌 관측소의 과학 고문이자 바티칸 예수회 소속의 한 사제는 창조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언어로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반응한다고 말했습니다. 엔지니어와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불편함은 현실이었습니다. 물리학이 반증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는 중심에서 쫓겨났다. 만약 누군가가 알려진 법칙을 어기지 않고도 우리의 도구를 조작할 수 있다면 그 법칙은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 사회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거리에서, 소셜미디어에서, 술집에서, 그리고 교실에서 이 주제가 자리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그것은 음모론도 아니고 근거 없는 주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소스에서 기록된 기술적이고 측정 가능한 데이터는 모두 중앙 지점에 동의합니다. 즉, 신호입니다. 그것은 무작위가 아니었다. 그리고 세상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질문은 우리는 혼자인가? 에서 좀 더 친밀하고 불안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지금인가? 가장 강력한 비유는 보스턴의 한 고등학교 교사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는 보이저 사건을 선원과 해안 등대 사이의 고대 서신 교환 의식에 비유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수세기 동안 배들은 답장을 기대하지 않고 메시지가 담긴 병을 바다에 남겨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병들 중 하나가 어느 날 해안에 떠밀려 왔는데 그 안에 새로운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손으로 쓴 하지만 우리가 결코 쓰지 못한 단어들이었다면 우리는 물어볼 것이다. 누가 대답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내내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는가가 더 중요해요. 이건 진짜 혼란이에요. 물리학의 붕괴도 아니고 외계 생명체의 존재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우리를 관심과 주의, 목적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상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바꿀까요? 실용적이고 심오한 방식으로. 응용과학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양자광학연구실은 고조파 패턴 기반 센서를 제고하고 있으며 전파 천문 관측소는 신호 강도뿐만 아니라 내부적 일관성이는 약한 전송이 반드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음량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입니다. 대중문화에서는 그 반향이 즉각적이었습니다. 외계 메시지를 다룬 영화 대본이 다시 쓰이고 있었습니다. 출판사들은 서둘러 재출판하다 칼 세이건, 아서 C. 클라크, 미치오 카쿠의 저서 등을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대학에서는 성간통신 강좌가 이국적이었던 것에서 인기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지적 명성, 즉 인간 언어의 축을 벗어나서 생각하는 것.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이 표지판이 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존적 서사의 중심을 옮기다 지금까지 우리는 유일한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조용하지만 어쩌면 활동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안에 본질적인 무언가를 건드립니다. 우리가 창조의 절대적 주인공이라는 생각, 보이저 2호는 단지 무언가를 감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존재의 매개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일종의 우주적 겸손함을 느낍니다. 아름다운 고통, 두려움 대신 깨달음을 주는 경이로움. 만약 그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다면, 그러니 발견할 것이 더 많고 이해할 것이 더 많으며 우리 자신을 더 변화시킬 것이 더 많습니다. 이 깨달음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방식부터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날 수 없어. 진실은 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녀의 질문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저 2호의 신호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내부 구조는 나사의 골든 디스크에 있는 내용과 유사한 듯하지만 약간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울처럼이 아니라 강조해서 대답하는 것처럼 코드, 거울, 그리고 위장 보이저 2호가 방출한 신호의 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의아한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신호의 직접적인 내용, 아직 대부분 해독이 되지 않은 상태 때문이 아니라 그 내용이 조작된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JPL 엔지니어들과 독립과학자들이 이 펄스 시퀀스를 탐사선에 실려 보내진 원래 골든 디스크의 자료와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것은 사본이 아니었다. 하지만 의도적인 변형. 표지판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조파 에코 일부 세그먼트를 반영한 골든 레코드 하지만 정확한 비율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마치 각각의 원래 고조파가 반복하지 않고 우리 언어를 시뮬레이션하는 언어로 2배로 늘어나거나 반사되거나 재해석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 자체로 기술적인 파장이 일궜습니다. 세티 연구소의 헤럴드 파인버그가 이끄는 팀은 신호의 특정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기술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원래 레코드에 기록된 음악 주파수에 해당하는 모듈러 간격바흐의 전주곡이나 고래 노래 발췌 부분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송에서는 이러한 패턴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내부 논리는 유지되었지만 기술적 오류로 보기 어려운 구조적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마치 다른 화성음계를 따르는 것처럼 왜곡은 계속되었습니다. 알려지지 않았지만 안정적이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외부 지능체가 디스크를 가로채는 경우뿐만 아니라 유혹을 받다 이해하지만 동일한 형식으로 응답을 생성했습니다. 낯선 언어를 듣고 자신의 억양으로 따라하려고 애쓰는 사람처럼요? 이러한 가능성이 바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언어학자들에게 가장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핵심 질문은 더 이상 무슨 말이 나왔어? 그리고 되었다 말했듯이요. 하지만 철학적 의미를 탐구하기에 앞서 이 가설의 기술적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물리학자 마르코 아길라르 박사가 주관하고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메시지 세그먼트에 알고리즘 엔트로피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목표는 데이터가 무작위 패턴, 우주 잡음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을 따르는지 아니면 논리적 압축 패턴의 독성을 나타냄을 따르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압축 정도가 너무 비정상적이어서 소음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인된 공식 언어를 표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즉, 신호는 두 세계 사이에 있습니다. 소음이라기에는 너무 복잡하지만 인간의 코드라기에는 너무 미묘합니다. 이는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신호가 감지되도록 만들어졌지만 반드시 이해되도록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 일부 정보 이론가들이 신중하게 옹호하는 이 가설은 신호의 구조가 우리가 이해하는 바와 같은 통신을 목표로 하지 않고 오히려 다음과 같은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제안합니다. 존재의 입증 마치 지능체가 실제로 말의 내용을 밝히지 않고도 우리에게 말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책에서 외계 지능체와의 메시징 미티가 2015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천체 생물학자 더글러스 바코흐는 이미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으로 우리와 소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적 생명체는 단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우리의 이해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암호화된 신호를 방출할까요? 도쿄 대학의 한 연구자가 사용한 간단한 비유에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숲을 걷다가 수학적으로 완벽한 순서로 쌓인 돌무더기를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무런 소리도 목격자도 소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돌무더기들이 그 특정한 순서대로 거기에 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그것은 무언가 의도적으로 그곳을 지나갔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신호가 보이죠에서 이건 돌무더기인가요? 분석에 참여한 팀들의 행동을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그들은 매우 신중했습니다. 원본 보고서의 많은 부분이 대중에 공개되기 전에 삭제되었습니다. 정부의 검열 때문이 아니라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방법론적 불편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일반 원격 측정 스트림 내에 숨겨져 있음 사이버 보안 프로토콜을 위반하고 장거리 데이터의 무결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보이저 2호는 폐쇄형 시스템으로 간주됩니다. 외부의 무언가가 그 시스템에 접근한다면 성간 환경에서 디지털 보안이라는 개념은 산산이 조각나는 것입니다. 주류 언론에서는 아직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인식은 이미 위성 보안 전문가들, 특히 군사 분야에서 공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메시지의 출처가 아니라 삽입된 방식, 고장은 없었습니다. 감지 가능한 위반 사항도 없었습니다. 선박 운항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당혹스러운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직접적인 접촉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의 도구를 조작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지성을 인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현상은 우리에게 천체 생물학뿐만 아니라 그 핵심에 있는 의사소통 이론을 다시 검토하게 합니다. 송신자, 경로, 코드, 수신자를 정의하는 셰넌의 모델은 명시적인 의도성을 가정하다 하지만 보이저호의 경우 발신자는 확인되지 않았고 채널은 도용되었으며 코드는 낯익은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수신자, 즉 우리뿐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방정식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성간 통신이 메시지 교환이 아니라 의식의 유도, 기술적 수단을 통해 우리가 관찰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방법. 눈도 얼굴도 없지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우주의 윙크 같은 것. 우리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합니다. 이 제안은 정보적 자유의지의 원리와 예측 가능성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신경과학자 칼 프리스턴을 비롯한 학자들에 의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린스턴은 인간의 뇌가 의도가 없더라도 패턴을 감지하고 사건의 의도를 부여하도록 진화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보이저 2호의 경우 그 패턴은 측정 가능하고 재현 가능하며 기능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패턴의 환상이 아닙니다. 저자가 없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훨씬 더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식별 가능한 저자가 없다면 누구든지 저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또 다른 도발로 이어진다. 신호가 반드시 문명에서 온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체계, 의분산 지능개별성은 없지만 우주의 유기체처럼 네트워크 안에서 행동합니다. 빛을 발하는 존재라기보다는 의식의 장에 더 가까운 무언가. 형태도 없고 특정한 기원도 없지만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바람처럼 행동하는 지성. 이것이 이 가설의 가장 대담한 측면입니다. 비록 아직 추측에 불과하지만 양자 물리학과 같은 특이한 분야에서 이미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물리학자 어빈 라슬로와 이론가 데이비드 봄과 같은 정보장 이론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은 신호 패턴과 암묵적 질서라는 개념 사이에 구조적 유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 자체를 인식하기 위한 지침을 그 안에 지닌 우주. 이런 종류의 반성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한 가지 결론으로 이끈다. 이해받지 못한 채 존재하도록 만들어진 메시지를 이해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해독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주어진 것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조사의 이 시점에서 과학은 두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 측면입니다. 외부 출처의 암호화 구조로 신호를 계속 분석합니다. 두 번째는 개념적입니다. 즉,
다음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표지판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둘 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둘 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코드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세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시각적 표현으로 변환하면 내부 시퀀스가 있습니다. 자연의 특정 수학적 모델과 호환되는 기하학적 패턴을 형성합니다. 이 그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들은 보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소음 속의 그림. 2023년 8월 테네시주 오크리지 국립연구소는 심해 천체에서 발생하는 저강도 전파의 새로운 패턴에 대한 기술 보고서를 조용히 발표했습니다. 태양권 경계에서 활동하는 탐사선과 위성의 데이터를 분석한 이 연구는 최소한 암묵적인 기하학적 구조를 가진 기호가 3번 등장 지난 15년 동안 연구된 내용입니다. 그중 어느 것도 관련성이 있다고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수동대역 회절 현상이라는 라벨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이해는 못하지만 무시한다는 의미의 세련된 표현입니다. 왜 이런 표지판은 무시되었을까? 비명을 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용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술을 운용하는 방식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보이저 2호가 거의 똑같은 것을 재현하면서 더 정확하게만 보관된 그 조각들은 또 다른 무게를 얻었다. 그리고 그것들은 또 다른 관점에서 검토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2011년 수사 관련 사건이 눈에 띈다. 새로운 지평면 광선과 카이퍼 벨트를 탐사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작전 중단 기간 동안 팀은 저주파 채널에서 특이한 이상,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인간 뇌의 알파파와 유사한 고조파 진동을 갖는 3분 길이의 삼각형 데이터 펄스의 사건은 태양 소음으로 해석되었지만 그 주의 태양 관측소에서는 플레어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이제서야 점들을 연결하고 있는 걸까? 답은 기술적인 것이 아닙니다. 문화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과학은 반응성, 유틸리티 중심이며 우선 순위를 정한 모델로 필터링된 신비보다 효율성 맞지 않는 것은 무시당하거나 더 나쁜 경우 민담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신호가 손실되었는가? 이 질문은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사례, 즉 탐사선 궤적에서 불가능한 곡선이 나타난 사건을 떠올릴 때 더욱 무게감을 갖게 됩니다. 파이오니어, 2002년 JPL 물리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탐사선이 어떤 고전적인 중력 모델로도 설명할 수 없는 잔류 가속도를 경험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편차는 미미했지만 초제곱당 10억 분의 1m 미만 일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파이오니어 아노말리, 수년 동안 연구자들은 공모적인 의미가 아닌 어떤 형태의 외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해왔습니다. 공간 구조에 대한 오해 공식적인 설명은 결국 탐사선이 방출하는 열대문으로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하지만 누적되는 복사압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완전히 설명되지는 않았습니다. 보이저 2호는 이 기술적 약점을 다시금 부탁합니다. 그 신호가 단순히 통신 논리를 거스르는 데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발신자와 주변 공간 사이에 활발한 관계를 암시합니다. 마치 매체 자체가 메시지와 협력한 것처럼 이제 신호에서 나타나는 시각적 구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한 팀이 이를 3D 스펙트로그램으로 변환했을 때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태, 대칭성이 호환된 플라톤의 입체, 수학에서 형태의 원형을 나타내는 구조, 정육면체, 사면체, 12면체, 각각의 완벽한 형태는 서로 닫혀 정확한 비율을 따릅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러한 형태들이 순차적으로 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한 형태가 다른 형태로 진화하는 것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처럼 유동적인 전이었습니다. 이 유동성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3가지 동시 요소에 대한 이해, 대칭성, 시간, 그리고 공간 코딩.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보이저 2호의 방출 프로토콜에 내장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오는가? 이 질문은 더 광범위한 성찰로 이어진다. 공간은 그 본체를 통해서만 소통하는가? 아니면 형태를 통해서도 소통하는가?
기하학의 의미론이 존재하는가? 구조의 언어가 존재하는가? 이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17세기의 요하네스 케플러는 완벽한 고체의 비율을 기반으로 행성의 운동을 설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우주론적 미스터리 행성들이 제한되었다는 궤도를 돌고 있었다. 플라톤의 입체에 의해 분리된 동심원 구로. 그는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틀렸지만 핵심은 옳았습니다. 우주의 움직임을 지배하는 형태의 수학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수학을 보고 있나요? 언어로 사용되고 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해석이라는 섬세한 영역에 들어서게 됩니다. 종교적이거나 난해한 것이 아니라 인지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패턴 감지기입니다. 우리는 얼굴, 리듬, 반복을 인식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생물학적 맥락 밖에서, 예를 들어 바위, 구름, 소리 등에서 나타날 때 우리의 뇌는 그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경우 차이점은 패턴이 주관적이지 않습니다. 수학적이고 실제적이며 검증 가능하고 재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능이 없는 우주선에서 방출된 것이므로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보이저의 신호는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식 능력의 한계를 차지합니다. 눈에 띄기에는 충분하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닙니다. 이는 인증 시스템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진위 여부를 증명할 만큼만 보여주고 간단한 해독을 피할 만큼만 숨겨야 합니다. 이 구조는 암호학, 유전학, 군사무선 신호에 나타납니다. 본질적으로 올바른 도구를 갖춘 사람들을 위한 초대장입니다. 하지만 보이저 2회는 그런 도구가 없습니다. 그렇게 정교한 구조물을 탑재할 수도 없습니다. 즉, 저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중간, 보이저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결론은 아무리 불편해 보일지라도 출판된 연구에 의해 강화됩니다. 이미 신문천문 계측 장비 2023년 12월. 이 연구는 성간 탐사선의 장거리 전송을 비교하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내부 패턴 변화는 이러한 프로브가 소위 태양권 경계 전이 구역을 통과할 때만 발생했습니다. 태양풍과 성간 공간의 경계. 모든 관측에서 원격 측정 방출량의 작은 변화가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 영역이 일종의 막힐까요? 판독 영역일까요? 레이더 경계선처럼 민감한 경계일까요? 그렇다면 보이저 2호가 스캔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무언가가 보이저 2호를 통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더 심각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막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한 분야에 의해 활성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데는 어떤 오류가 있을까? 현대 과학은 항상 우리에게 미지의 인격화에 대해 경고합니다. 의도자연 현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드물지만 기록된 바에 따르면 이러한 경계심이 실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 중 하나가 1977년에 발생했습니다. 유명한 와우 그는 오하이오주 비기어 전파 망원경이 감지했습니다. 신호의 강도, 짧은 지속시간, 성간수소의 좁은 띠와 정렬된 모습, 이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운 방출을 시사했습니다. 천문학자 제리 에만은 논문에 와라는 표시를 하고 그 후 몇 년 동안 자연적인 설명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 신호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대중문화는 이 사건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공식 과학계는 이 사건을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반복되지 않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측정하기가 더 어려울 뿐이다. 그리고 거의 반세기가 흐른 지금 보이저 2호는 새로운 와우를 선사합니다. 힘이 아니라 형태에서, 비명이 아니라 디자인에서 말입니다. 이러한 기하학적 패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그리고 이것이 여기서 양보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그것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메시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수렴의 시연, 신호를 조작한 지능과 우리 지능이라는 두 지능이 동일한 조직 원리를 공유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간통신 분야에서 그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하지만 인정하기 가장 어려운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호 후의 침묵. 그 외에는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았다. 새로운 패턴도 확장도 없었다. 오직 그 단 하나의 속삭임만이 완벽하고 체계적이며 고립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과학계는 충격적인 가설에 직면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였다며 우리는 받을 것이다. 한 문장, 서명, 테두리. 계속되지 않을 문장 46년 동안 보이저 2호는 침묵 속에서 항해해왔습니다. 기술적으로 예측 가능하며 거의 수도원과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그 신호는 항상 기능적이고 기계적이고 진단적이었습니다. 보이저 2호는 결코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않았고 예상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었지만 그것이 그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패턴. 마치 빈 봉투 밑바닥에 놓인 잊혀진 편지처럼 평범한 전파 속에 숨겨진 하나의 구조화된 펄스. 그리고 그 후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부재는 부재가 아니다. 그것은 선택이다. 이 갑작스러운 중단, 즉 순서도 없고 반복도 없는 중단은 소음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기술 문명으로서뿐만 아니라 아직 자기 자신의 귀 기울이지 않고 듣는 법을 배우지 못한 집단 정신으로서도 말입니다. 이 침묵의 영향은 상상 이상으로 깊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못 본 척하는 모순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주의 질문을 던질 수는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답을 받을 준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이저 2호가 전송한 패턴은 세 가지의 잔혹한 진실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논리에 의해 우리의 도구가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적 참조는 우리 자신에게만 국한됩니다. 모든 의사소통이 연속성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공허하지 않은 침묵의 종류에 직면하게 합니다. 번역되지 않은 의도로 가득하다. 문명으로서 우리는 선형적인 발견 이야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메시지가 두 번째 메시지로 이어지고 세 번째 메시지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연락하다가 확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다른 논리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접촉 자체가 한계인 논리, 반복되지 않는 최소한의 몸짓, 파동 어느 몸, 이미 반응으로 태어난 목적. 이것을 무시하면 우리는 편안해집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별을 측정하고 경로를 계획하고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기계를 사용하여 우리의 역설적인 언어로 반응했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이야기의 저자 역할에서 벗어나 등장인물의 역할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로 인한 개인적 결과는 파괴적입니다. 이 새로운 공허함을 어떻게 해야 할까? 대화가 아닌 자각을 원하는 이 고요한 손길로 라는 생각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우리가 발견한 가장 똑똑한 것은 발견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과학계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응해야 한다며 행동을 촉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세 번째 입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목소리를 내기 전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자세는 두려움의 자세가 아닙니다. 책임감의 자세입니다.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에, 의심에, 인간 중심성이라는 개념 자체에 도전하는 침묵에, 이것은 시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기술적 능력이 아니라 인식적 겸손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조건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려는 의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다른 형태의 현존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려는 의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은 인간적이든 우주적이든 혹은 그 외의 것이든 흩어지고 확산되고
관찰될 수 있으며 굳이 침입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려는 의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보이저 2호는 여정을 계속합니다. 홀로, 지치고, 침묵 속에서. 하지만 이제 역사 속에 빛나는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비록 짧았을지라도 우리가 지식이라고 부르는 것의 본질을 영원히 바꿔놓는 단절의 순간입니다. 이 순간 불편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온 첫 번째 메시지가 이미 전송되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준비가 되었을까요? 두 번째가 없다면, 우리가 들은 것이 전부라면, 초대가 아니라 한계라면, 누군가 읽을 줄 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멀리서 우리 손으로 쓴 글귀가 되돌아온다면, 우리는 그 주파수에 무엇이 있었는지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피해 혹은 그 선물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같은 장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연구의 규모가 바뀌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제 질문은 더 이상 누가 말했는가 또는 무슨 말을 했는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우주가 반응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의 생각, 감정, 그리고 존재 방식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직접 나서지 않고도 말이죠. 이 질문은 이 영상이 끝나는 지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 무언가 울림을 느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해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저 우주를 보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 우주가 말할 수 있는 것을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때로는 가장 심오한 메시지는 단 한 번만 전달되고 다시는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